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홍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오다 보니까 오늘 정말 봄 같다는 기운을 살짝 좀 느꼈거든요. 맞아요. 예. 날씨가 이번 주는 이렇게 그리 좀 춥진 않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전망들 많이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년 부동산 전망이 아마 오늘 날씨처럼 좀 훈훈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요. 부동산 시장 투자 역시나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정보를 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액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소액을 투자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역시 이 준공이 완료가 돼서 원룸과 투룸 또 적당한 투자 금액을 가지고 수익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죠. 자, 이런 지역 두 개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철홍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철홍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대문구 대신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경의중앙선 신촌역인데요. 도보로 약 10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대중교통까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대신동입니다. 그리고 대신동은 바로 앞에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2km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대신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대신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 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서대문구입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곳은 이 서대문구와 마포의 접경 지역이라고 할까요? 자, 대신동으로 떠나볼 텐데 신촌 쪽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신동의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자, 먼저 개요 정보자 간단히 살펴주시고요. 건물 특징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이 지난주에 완공이 됐습니다. 서대문구 대신동인데요. 행정극상 대신동으로는 조금 낯선 지명이지만 바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바로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군데의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촌역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경의중앙선에서 도보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 11.30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이 21.9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중에 6층인데 주변은 다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형 원룸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뭐 중간에 칸막이를 하면은 분리형 원룸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그냥 시원하게 원룸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구조로서 지난주에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 가격이 웬만한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원룸, 뭐 이자라든지 월세가 들어가지 않는 1억 9천에 만나보실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계를 좀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요. 지난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뭐 신축일 수는 없겠죠. 1층에 필리티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 풀 옵션 다 갖춰져 있는 데다가 본물관 바로 건너편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6m 도로변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축이기 때문에 주변 건물에서 예전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든 풀 옵션,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다른 집에는 없는 열 교환기까지 공기의 어떤 청정까지도 신경을 썼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역 자체가 학생들 위주의 어떤 상권 내지는 또 강남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대 연대 관련된 직장인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신축의 수요가 어느 곳보다도 풍부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준공이 났답니다. 아주 신축이죠. 여기 지금 6층 중에 6층까지 올라가시면 될 텐데 앞에 뭐 바로 도로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불량 원룸 구조라는 사실 거기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적인 면모는 조금 이따가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지금 신촌역 부근입니다. 그 2호선이 아니라 경의중앙선 신촌역 부근인데 2호선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지하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앞에 지금 대학교가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입지가 대단히 좋은 곳인데 자 수자님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자님 입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입지와 함께 또 호재 이야기도 같이 들어볼까요? 네, 지금 MC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이다 그러면은 역세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멀죠. 그러나 이곳의 수요가 대부분이 연대, 이대 관계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학교까지는 뭐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는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바로 아래쪽에 또 신촌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2호선 순환선이죠. 2호선 순환선 신촌역이 있는데 저쪽 밑에 합정, 그다음에 홍대, 그다음에 신촌, 이대, 안양 이렇게 2호선 쭉 이어지는데 바로 이런 2호선을 또 더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상 바로 아래 연대와 이대가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약에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학교까지는 뭐 한 1, 2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고요. 혹시 금화터널을 통해서 버스를 타시고 시내로 출퇴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시외에서 출퇴근 시간 때문에 1시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곳은 시청 종로 광화문까지 차량으로 한 15분, 버스로 한 서너 정거장이면은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직장수가 많은 지역이죠. 종로시청 광화문을 위시해서 왼쪽에 상암, 더 지나서 마곡 이런 직장 수요가 양쪽에 다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아래쪽에는 한강, 다리만 건너면은 또 여의도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연대와 이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군과 더불어서 또 직장인들의 직장 수요 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상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촌 그러면 연대와 이대로 대변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는 수많은 초중 고등학교 역시 또 명문 학군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여기서 나오고 또 직장을 이 근처에서 얻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처럼 어떤 그 배움의 터전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직장까지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를 좀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요. 2030 서울 플랜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2030년까지 서울은 3도심, 7광역, 12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상암과 수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광역 지역, 또 신촌 같은 경우는 12지역 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이 3도심의 확장에 따른 어떤 그 도시 발전, 집가 상승을 통한 임대료 상승을 통한 매매가 시세 차익도 좀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밑에 쪽에 위치한 마포 4대 성장 거점. 자, 상암, 홍대 합정 공동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합정과 홍대 바로 위쪽 다음 역이 신촌입니다. 그리고 이대 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마포 4대 성장 어떤 확장세에 따른 마포와 서대문은 경계선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이 마포 4대 성장 거점이 확장될수록 이것에서도 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신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 체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대규모의 철거 복합의 어떤 재개발 방식보다는 소규모 지역별로 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좀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만 43만 제곱미터. 투자되는 금액이 250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촌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젊음, 대학가, 뭐 창업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전진 기지로서 이곳을 지금 도시재생 사업, 신촌 지역을 지금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촌 상권 확장에 따른 어떤 그런 효과, 시너지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아현, 부가현 뉴타운 사업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레미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2주도 안 돼 있고 2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가현 뉴타운에서 바로 이제 2구역과 3구역인데요. 아시다시피 1-1 철거 다 완료됐고 공사 들어가 있죠. 1-2, 1-3은 입주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구역이 어디냐면은 3구역인데 이 2구역과 3구역이 아직 사업 시행과 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이 떨어져야지 이주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예전 단독 다가구 건물들이 만약에 철거가 돼서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바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이거 대신동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의 최적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세권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 출퇴근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모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오히려 웬만한 역세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지금 바로 앞에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등하교하기 좋죠. 교직원분들은 출퇴근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개발 호재들이 너무 많은 게요. 우리 동네에는 뭐 개발 계획 하나쯤 없을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 지금 개발 계획들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습니다. 너무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저기 여러 가지 측면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제 가격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아까 제가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신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고 모든 풀옵션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풀옵션 다 갖춰져 있는 데다가 엘리베이터 1층에 주차장까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입지 가능하고요. 사셔서 바로 월세 수입, 뭐 시세 차익을 통한 갭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매매가 1억 9천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탠다 그러면 그냥 부르는 게 갑시다. 왜냐하면 이곳은 아직도 하숙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월세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가지고 내 집을 얻을 경우에는 전세 물건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 신축은 더더욱이 없다. 따라서 전세를 1억 한 7천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투자되는 금액이 2천. 정말 부동산 투자 금액으로는 초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직장수가 많은 지역이 이곳인데, 자, 이곳을 월세로 놓으신다 그러면 천에 한 70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1억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투자되는 금액이 8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8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매월 월세를 70만 원 받으시다가 나중에 본인이 쓰시든지 아니면 자제분들 주시든지 계속해서 노후에 어떤 수익형으로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8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상품으로도 충분한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